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주식시장 뉴스를 보면 우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아주 강하고 무서울 정도인데요. 특히 어제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사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던.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상승 종목이 한 350개 정도 됐고요. 하락 종목이 500개가 넘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 수로 보면 하락 쪽이 조금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이 10종목이었고요. 그중에 8개 종목이 우선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 상한가 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삼성중공업, 네. 주한화, 한화솔루션, 일양약품,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의 우선주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어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네. 이 종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승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방금 표현해주신 그 표현이 굉장히 가장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incredible이라는 예.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일부터 지금 6거래일 동안 무려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지금 주가가 얼마 올랐냐니까 379%가 와, 급등을 했거든요. 37%가 아니라 379%네요. 그렇죠. 네. 예. 같은 기간 동안 보통주, 삼성중공업 일반 보통주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42.7%나 올랐는데요. 예. 우선주의 상승폭에는 한참 못 미치는 네. 그런 또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조선 3사들이 카타르로부터 그 LNG선 네. 104척 정도를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그렇죠.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갔고요. 예. 그 우선주가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지금 시세 분출의 역할 창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 지난 5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뛰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서 네. 9일 날 하루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매매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니까 곧바로 또 상한가까지 가버렸더라라는 네.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투자 경고가 아니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위탁 증거금을 100% 주식을 살 때 100% 위탁 증거금을 맡겨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신용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신용융자로는 거래할 수 없게 제한이 돼 버리고요. 네. 또 하루 지정되자마자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그 다음 날 상승하면 또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그래서 기존의 지금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보다는 더 강화되는 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시세의 흐름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단절되고 하락으로 반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우선주에는 평소에 그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번에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주가 보통주랑 어떻게 다르고 왜 우선주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을 얘기할 때 네. 주식을 산다라는 행위를 얘기할 때 그 규모가 얼마, 그러니까 한 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10,000주를 사든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결국은 주식을 산다는 말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주식을 사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주는 예. 그 의결권을 가지는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주총에 가서 한 주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예. 우선주는 그런 의결권, 권리 자체가 없는 주식입니다. 네. 대신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예. 그래서 우선주의 우선이란 말은 보통주에 비해서 회사가 나중에 청산될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 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배당할 때 보통주에 비해서 더 우선순위로 네. 또는 더 많은 물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선주, 보통주 의미가 다른데요. 네. 그럼 기업들이 왜 우선주를 발행하느냐 그렇죠. 그 네.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그 회사 대주주, 최대주주가 네. 내 주식 그 지분율은 희석시키고 싶지 않아.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네. 우선주를 발행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지배력이나 영향력에는 그렇죠. 전혀 영향이 없는. 예,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될 수 아, 그렇군요.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찍어서 뭐 많이 주식 그 자금을 펀딩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채권 발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들은 부채로 잡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 항목이 늘어나지 우선주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회사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상장사들은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우선주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적게 네.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에서는 좀 작은 비중으로 상장사들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들이 뭐 자금 조달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할 때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뭐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은 간편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기업 입장이고요. 네네. 투자자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주는 더 많은 물량,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인데요.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네요. 그렇다 그러면 한계 기업, 또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우선주를 찍는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서 소화되고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기업이 회사채를 찍기보다는 우선주를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요. 우선주가 이렇게 아무래도 물량이 작아서인가요? 자주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적을 때 네. 지수가 위로 확 올라가는 그런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이제 그래서 거래 공백 시기에 지수가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이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우선주 비중이 10%나 10% 안 되는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주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위로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어서 재료,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 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이런 우선주가 위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양상이 지금 극명하게 이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말은 주식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 네. 매매 체결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살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죠. 또 물건을 내놓는 그러니까 팔 사람도 많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그렇죠. 거래라는 그러니까요. 건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야만 네.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서 주문을 냈지만 받아주는 호가가 별로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점점 높게 불러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팔고자 할 때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낮춰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매매 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위나 아래로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예.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오늘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6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보통주 주가는 지금 한 4,800원 정도, 6,800원 정도입니다. 아, 너무 차이가 많이 주가 나는데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예.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유 유통 주식 수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그러니까 보통주의 전체 유통 주식 수는 6억 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11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유통 주식 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만 주,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는 반면에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5월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6월에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네. 그나마 이제 하루에 거래량이 한 2,000주, 3,000주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시세는 위로 올라가는 시세는 어느 정도 좀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선주가 뭔지 배웠고 우선주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자, 궁금한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선주가 조금 껑충껑충 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이 뭐 우선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우선주가 뛰는 모습,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할 때 네. 순환매죠. 지금 그 언택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IT 관련주들, 그다음 조선주, 금융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예. 사실 맨 끝단에 가장 가격이 싸면서도 주가가 덜 뛴 종목이 뭘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예. 소외돼 있던 우선주가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순환매, 유동성 장세의 순환매 국면에서의 맨 마지막은 끝단은 우선주더라라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학습 효과거든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0개 상한가 종목 중에 8개 상한가가 우선주에 집중되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순환매 거의 막바지에 온 거 아닌가라는 전망을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우선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 네. 너무 맥락 없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뭐 이유가 있긴 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 우선주들 다 나름의 재료는 있습니다. 지금 과하게 올라서 문제지 네.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삼성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 운반선을 지금 수주한 그런 그렇죠.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일약약품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신약인 슈펙트가 지금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실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게 그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네. 워낙 또 바이오주 시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요. 또한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업체죠. 지금 니콜라가 주가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같이 동시에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한화,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양,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금리 수준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로금리 각국 그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까지 와 있고요.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국면에 가장 그 양호하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뭐냐? 고배당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워낙 낮아서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봐야 수익이 안 나니까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저금리 시대는 항상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눈에 띄는 건 또 사실이다라는 네. 거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주가가 막 뛰고 있다라고 네.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뉴스들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그 호재 이 상승장을 고스란히 아마 만끽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자는 또 이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이 우선주라는 사실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걸 알았더라면 이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땅을 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이라도 우선주를 투자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나눠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뭐 양비론, 양시론 자체가 좀 문제지만 네. 지금 현재 이미 너무 많이 뛰어 있는 종목군들,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던 이런 우선주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거래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위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하면서 계속 네. 시세를 쿨다운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너무 단기에 적은 거래량, 적은 유통 물량을 기초로 해서 주가가 너무 뛴다는 건 예. 사실은 리스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뭐냐면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사서
더 비싸게 살려는 사람한테 팔면 그만이야.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네.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많이 뛰어봐야 팔 수 없으면 그건 그렇죠. 이익을 소용이 실현할 없는 수 거죠. 없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지금 양상은 폭탄 돌리기로 가는 어떤 마지막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미 많이 오른 우선주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그러면 모든 우선주를 다 피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 있는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고요. 네. 또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싸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주에 비해서 너무 싸게 지금 너무 소외된 우선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선주들은 지금 이미 날아가고 있는 우선주와 달리 향후에 조금씩 그 괴리를 좁히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주 중에서도 약간 순환매 장세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우선주를 골라야 되느냐 네. 기준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냐를 먼저 봐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배당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 우선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보통주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냐. 가격이 너무 싸면 네. 이게 괴리를 좁히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지는 우선주는 지금도 살만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한번 저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중국 관련주로 시세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 예.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또 이제 LG생활건강, 또 이제 IT 관련주들 중에서는 삼성전기, 또 뭐 그 외에 이제 금융주에서는 한국금융지주 이런 네. 종목들은 지금 보통주에 비해서 주가가 뭐 괴리율이 한 150%. 크게는 180%, 뭐 100% 안팎으로 굉장히 싸게 형성돼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양호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우선주와는 달리 조금 소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어제 이제 그 우리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개혁 3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우선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투명성이 좋아질 때 우선주 주가가 좀 상승하는 양상들이 계속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개혁 입법 법안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러다 보면 기업 투명성이 더 좋아질 거고 우선주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외된 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은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되겠지만 우선주 중에서도 펀더멘털이나 배당 수익률 또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잘 찾으면 또 알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